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제가 제 해운산업 깊이 읽기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02페이지에 일본의 선주사와 운항사 분리 운용 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선주사와 운항사를 구별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주들은 소유자와 운항자 구별 없이 그걸 혼합돼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소유를 하는 경우와 운항을 하는 경우가 분리되어 있어서 불경기가 오더라도 운항사들은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갚을 의무가 없어서 불경기를 더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간 김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의 결과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그 이제 원양 그 상선이 약 3,000척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의 1 되는 약 1,000척의 선박은 일본의 선주사가 이 선박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자들은 소유만 하고 있지 선박을 전혀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바리라는 곳에 가면은 이 선주들이 선박을 소유하고 이 소유한 선박을 NYK라든지 K라인 또는 MOL과 같은 그런 운항사에게 선박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용선 한 10년 정도 정기용선을 해주고 정기용선자로부터 받는 정기용선료를 가지고 이제 그 선박 금융을 해준 은행에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선주가 되는 사람이 은행에게 가면 그 배를 이제 해외에 편의 취적을 시키면서 그 BBCHP라는 용선 계약을 이제 형식상의 선주와 실제 선주가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 선주는 그 BBCHP 즉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 즉 나용선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 선주가 되는 사람들은 그 배를 용선하는 정기용선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그 실제 선주들은 쉽 매니지먼트 컴퍼니 그러니까 선박 관리인으로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BCHP 즉 용선자로서 형식상의 소유자로부터 배를 한 20년 동안 빌려간 용선자로서 나타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정기 용선자는 전혀 다른 자이고 실제 선주들은 선박 관리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년이나 2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선체 용선자가 즉 용선자가 그 성과에 대한 대금을 이제 그 금융사에게 다 지급하고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 선박 관리인은 전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차이점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경우에는 그 선박 금융을 해주는 금융사에게 이 실제 선주가 뭔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금 10%의 은행으로부터 대출 뭐 몇십 프로 90%가 되는 것이고 이 선박 자체가 이제 담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전기용선자가 납부하는 그 전기용선료가 하나의 이제 담보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와 그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용선자가 그러니까 선체용선자가 빌려간 선체용선료로 그 이제 성과에 대한 대출금을 이제 갚아나가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용선자가 납부하는 용선료를 이제 은행에 갚아나가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전기용선자가 굉장히 튼튼한 선사입니다. 그러니까 NYK라든지 MOL 같은 큰 회사,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용이 굉장히 큰 담보로서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도 그 은행은 훨씬 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가치가 더 높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도 이제 낮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선주사가 30% 자기 자금을 넣고 70%만 빌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한 10%만 자기 자금을 넣고 90%는 은행의 대출이기 때문에 그 불경기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많고 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선박 금융에 있어서 그 일본 선주들에 비하면 우리 그 선주들은 불리한 지위에 있다. 그렇게 경쟁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이 있는 일본의 선주와 운항사 구별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선주사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이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기업이 선주사로서 기능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 우리가 튼튼한 전기 선사가 없기 때문에 전기 용선을 해줄 그 운항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뭐 해진공이라든지 해양진흥공사라든지 산업은행과 같은 그런 이제 국책 그 정책 금융사들이 이런 이제 톤내지 프로바이더 선주사로서의 기능을 해주면은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선주사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주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빌려주고 용선료를 이제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해운법에도 해운법에도 이 대선업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업자가 많아서 배를 빌려주고 이제 용선료를 많이 받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국부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주업도 그러니까 이제 선주업 톤내지 프로바이더도 지금 우리 해운에 필요한 그런 하드웨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102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가면은 일본의 이제 이마바리 선주들에 대한 저희 이제 방문기도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